교과서가 씌워주는 통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업클래스 특강 일명 수학 점수대별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오신 우리 친구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자, 업클래스 특강 수학 편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업클래스 특강 요 주제를요, 선생님이 선정한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내용들을 좀 듣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쌤이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좋은 주제라고 쌤은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결국 이제 수학 시험이에요.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요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좀 듣고 계시고요. 그 강의 안에서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친구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고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계실 거예요. 무조건 나 수학 점수 올려야지, 그럼 무조건 심화 문제 풀어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심화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리죠. 뭐 오래 걸리니까. 그럼 많은 문제 못 풀어가지고 시험 보면 또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 문제 많이 풀어야 되니까 쉬운 문제지만 써봐야지. 그런 친구들은 또 너무 쉬운 문제만 풀다 보니까 어머나 학교 시험에 어려운 문제 나와버렸어. 그럼 손도 못 대고 또 틀려서 점수가 낮게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선생님이 고민해 봤을 때는 나의 수학 점수대에 대해서 그 점수대별에 대해서 각각 점수대별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공부 방법이 있는데 나의 공부 방법과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고 점수가 그냥 그대로 점수가 나오거나 오히려 점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상담들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과도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어머님 아버님들과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런 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전수라고 하니까 되게 막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한번 의심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명 우리 친구들 점수대보다 다음 시험에서는 점수가 분명 오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면서 함께 좀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바로 좀 진행 한번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선생님은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먼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요,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간략하게 쓴 것 같아요. 그죠? 자, EBS 중학 프리미엄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학 공부 좀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이보다 어렸을 때부터, 다 그러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요, 선생님은 정말 거짓말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수학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 수학만 하고 온 수학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선생님이 드리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 주셔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요, 선생님 요 EBS 중학 프리미엄 홈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 딱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프로필란이 있어요. 거기 한번 꼭 찍어 보시면요, 조금 더 선생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온라인에서도 강의를 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수학 전문가이면서
시험 점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수학 전문가다라는 것. 그래서 쌤이 오늘 선생님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그 노하우들을 모두 다 전수시켜 드릴 거니까요. 그 점수대에 맞게 그 공부 방법들을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쌤이랑 본격적으로 우리 점수대별 수학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함께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점수대입니다. 바로 50점에서부터 60점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요. 선생님! 그거 제 점수인데요. 라는 친구도 있을까, 그죠? 50점, 60점. 그 다음 끝나면 70점, 80점, 끝나면 90점대 쌤이 이렇게 나눠놨으니까요. 내 수학 점수대, 평소에 내가 받았던 그 점수대 있다. 그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50점대, 60점대 친구들인데요. 꽤나 많은 친구들이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치? 난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의 우선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되게 막 내가 피해자인 것 그런 것 같은데 쌤이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 그치? 내가 오랜만에 이런 어려운 한자 썼어. 그죠? 나의 어떤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 위주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쌤 말은.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거 위주로 고쳐나간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쌤이 지금까지 봐왔던 50점대, 60점대 친구들의 문제점이라고 쌤이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공식 암기가 어려워. 그죠? 뭐 공식이 되게 많습니다. 쌤 물어볼까? 우리 중1 때 배웠던 9의 건널비 공식 어떻게 되지? 9의 건널비. 근데 이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도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봐봐. 4파이 아래 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입니다. 근데 이런 공식들이 선생님이 지금 딱 여쭤봤을 때 바로바로 빵빵빵 하고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공식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식을 사용하면은 문제가 정말 말 그대로 1초, 2초 내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공식이 안 외워지니까 그냥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 맞지? 나 잘 알고 있지. 계산 실수가 잦아요. 항상 쌤이 시험 보고 오면은 우리 그 제자님들이 항상 얘기한단 말이야. 선생님, 제가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이거 덧셈 헷갈려가지고 틀렸어요. 그러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쌤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계산 실수 때문에 꼭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야. 맞아? 맞지?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선생님, 이거 개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50점, 60점을 받고 옵니다. 쌤이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얘 점수 50점, 60점 받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받아와요.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만약에 늦게 쌤이 발견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다음을 기약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공부를 시킬 때 바로 이렇게 시킵니다. 선생님의 해결책이에요.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첫 번째는요. 교과서 유제풀이에요. 요 점수대별 친구들은요. 교과서를 잘 풀질 않습니다. 왜냐? 마음이 급하거든. 교과서 그렇게 쉬운 문제 나 안 풀어도 돼.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되게 유명한 문제지만 빨리빨리 풀어야지. 그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푼단 말이야. 아니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안 풀어봤잖아. 그치? 교과서는 있잖아. 되게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쉬운 문제도 있고요. 중난이도도 있고요. 엄청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몽땅 다 풀라는 게 아니에요. 다 못 풀어. 진짜로 어려워서. 그래서 기본적인 대표 문제라든지 유제 정도는 무조건 풀고 넘어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학교 시험은 있잖아. 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요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서 학교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거거든. 교육과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교과서 이외의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를 토대로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는 반드시 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풀 필요 없어 지금은. 알겠지? 유제 정도의 풀이만 먼저 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본 연산 공부예요. 여기서 연산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계산력입니다. 아, 선생님. 학교 시험 보는데 무슨 계산력만 하면 됩니까? 우선은 기본 계산력이 먼저 밑바탕이 되고 나서 어떤 응용 문제가 되든 활용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이런 기본 연산, 계산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응용 문제가 나오면 이미 계산에서부터 먼저 시간이 너무 할애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뒤에 서술형 문제 시간 부족해서 못 풀어서 점수 막 20점 마이너스 되고 다 그런단 말이야. 뭐 어때? 내가 잘 알고 있지. 쌤 잘 알아. 그래서 학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연산 공부가 먼저 밑바탕으로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학교 프린트입니다.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께서요, 개념 수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프린트를 내주세요. 프린트물이에요. 프린트물이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프린트를 주실 거거든요. 어떤 좀 친절하신 분들은요. 그 프린트 뒤에 정답과 해설까지도 넣어주신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치? 그러면 절대로 한 문제도 빠지지 말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주신 프린트는 무조건 모두 다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드신 프린트물 안에 나도 모르게 선생님도 모르게 학교 시험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사람 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결국은 학교 시험 성적을 오르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점수가 올라요. 아시겠죠? 교과서 풀고 학교 프린트 풀고 연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자, 쌤이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수포자가 되기는 너무 어려요. 네. 쌤이 요거는 꼭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중에 선생님 방정식이 너무 어려워요. 저 이제 수학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 우리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만 되더라도 우리 중학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1차 함수 막 듣기만 해도 어려웠어. 그치? 2차 방정식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만 되더라도 너무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 선생님, 그때 조금 더 한번 해볼 걸. 이렇게 쉬운 문제였네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게 선생님이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학년이다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수학을 포기해서 뭐 수학을 안 한다. 그러기에는 너무 어린 학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선생님이 있잖아. 선생님 믿고 좀 따를 수 있는 또는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니겠어? 선생님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중학교 수학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에서도 막 믿음이 오지 그치? 생기초 개념 수학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정말 생기초입니다. 개념 수업에서부터 기본적인 문제풀이와 발전 문제까지 아주 정말 차근차근 레벨별로 강의해 놓은 강의가 있어요. 생기초 개념 수학이라고 강의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더 복습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점수를 좀 더 올리고 싶다라는 친구들은요. 쌤 강의를 들으면서 쌤한테 많은 질문들을 해주신다면 분명 점수가 오를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은요. 50점, 60점대 친구들이요. 점수 올리기에는 제일 좋아요. 제일 자신감 있게 올릴 수가 있어. 쌤 믿고 한번 해봐. 알겠지? 자, 쌤이랑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점수대입니다. 70점, 80점대죠. 정말 조금 아깝습니다. 조금 아깝고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애매한 점수대인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막 엄청 많이 높고 그러진 않아. 근데 사실은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 70점, 80점대 친구들은요, 못하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웬만한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왜 점수가 이렇게 나오느냐? 점수의 배점이 높아서 그래. 학교 시험 배점이. 아마 우리 친구들 배점 보면은 막 2점, 3점 아니잖아. 그치? 4.5점, 4.8점, 4.9점 막 이러거든? 뭐 동점자 수 좀 없애기 위해서 소수점 뒤에 막 바꿔서 내긴 하잖아. 그죠? 생각해봐봐. 상식적으로 4.5점, 5점 정도로 기준으로 하면 벌써 3문제 틀리면 80점대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틀리진 않아. 맞아. 배점이 높아서 점수가 쭉 낮을 뿐이지. 그런데 봐왔을 때는 너무 점수가 낮아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 친구들에 대한 문제점 쌤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잘 풀어. 근데 문제 푸는 양이 적어. 양이 정말로 적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되어 있죠. 학교 시험에서 시간이 빠듯하실 거예요. 물론 20문제에서 25문제가 학교 시험에 있는데 시험 시간이 40분, 45분이야. 40분 이렇게 되면 45분 되면 뭐 손가락 계산만 하더라 한 문제 2분이 넘어가면 이미 빠듯한 거잖아. 그죠? 쌤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 빠듯한 거 알아. 그런데 쉬운 문제에서 내가 아는 문제에서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 풀고 변별력 있는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서 시간 좀 더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 친구들 수학 점수가 오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야.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내가 아는 문제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괜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제 내가 못 풀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서 시간 할애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야.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이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국은 조금 투자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내가 점수를 받기가 힘들다. 감점당한다. 그런 문제인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요. 개념은 이해를 잘해요. 물어보잖아. 공식 대답 잘합니다. 그죠?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것들 뭐 잘해요. 잘합니다만 조금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그러면 문제풀이에 적용하기가 힘들 때가 좀 있어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때는 이 공식이 사용될까? 어떤 공식이 사용될지라고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맞죠? 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선생님 해결책이요.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친구들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평소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왜? 이게 있잖아. 문제 푸는 것도 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트레이닝 연습이거든. 아는 문제가 있으면요. 눈으로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서 문제를 푼 다음에 손으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시험장에서요. 학교 시험장에서 정말 문제를 딱 봤을 때 아는 문제가 나오면 생각도 안 하고 손이 문제를 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절약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풀면서 손이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 쌤 말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정말 많은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교과서 실력풀이에요. 쌤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라는 것은 엄청 쉬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야. 쉬운 문제도 있고 중난이도도 있고 엄청 어려운 문제도 한 문제씩 있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쌤이 항상 말씀드려요. 이 교과서는요. 학교 시험 볼 때마다 무조건 풀어 주셔야 됩니다. 쌤이 마지막에 마무리 질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교과서는 어려운 문제까지 꼭 푸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문제풀이 유형들이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유형들을 다 풀 수는 없어. 왜냐? 신유형이라는 게 있거든. 그치? 선생님께서 전혀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을 문제로 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런 변별력 문제를 시험에 내실 겁니다. 그런데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최대한의 어떤 유형들을 풀다 보면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그 유형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겁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 말은. 나는 최대한 많은 유형 공부했어. 너 새로운 문제야? 괜찮아. 나 너 풀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수학은 자신감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냐. 어려운 문제도 풀 때 최대한 많은 유형을 접해 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럴 리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많은 문제의 기준은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선생님은 그렇게는 생각해요. 교과서도 풀고요.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도 풀고요. 못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도 한 3권에서 4권 정도는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집 정도는 풀어야지만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겠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관적입니다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친구들 스스로 우리 수학만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 그치? 선생님은 수학만 하라고는 안 해요. 다른 과학 시험도 봐야 되고 영어 시험, 국어 시험도 봐야 되니까요. 다른 과목에 지장받지 않게끔 최대한의 많은 문제집을 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좀 해주고픈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예요. 쌤이 얘기했잖아. 70점, 80점 때는 못하는 점수는 아니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점수에 만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친구들은요. 아직은 뭐라 그럴까 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거든. 되게 많아. 그리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습관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는 있잖아요. 쌤이 좀 미리 말씀드리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만 첫 번째는 배우는 수학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수학 상하 물론 책 한 권입니다. 2개로 나눠줬고요. 고등학교 2학년 되면요. 수원, 수투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확통, 기하 뭐 많이 배워요. 미적분 이렇게 배웁니다. 벌써 선생님 말한 것만 해도 책 몇 권이야. 거의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아니야.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2년 안에 다 배워야 돼. 배우는 양이 많다라는 거야, 쌤 말은. 그러니까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점수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더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보자라는 겁니다. 쌤 말은. 아시겠죠? 곧 90점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쌤이 얘기했듯이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만 문제 푸는 속도가 올라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쌤이 강의한 것 중에 강의가 술만큼 라우드 강의가 있어요. 그죠? 너무나 좁은 교재야. 아마 교재를 보신 친구들 아시겠지만요. 문제 수가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함께 듣고 그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많은 문제 푸는 것들 쌤이랑 트레이닝 연습을 좀 하고 가자라는 거야.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점수를 90점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 함께 좀 키워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점수대입니다. 바로 그렇지. 90점대가 되겠죠? 너무 좋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예, 90점대까지 올라왔고요. 90점대에서 또 안주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문제점, 이 90점대는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 쌤이 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부족한 점이요. 실수 또는 실력으로 꼭 한 문제씩 틀립니다. 쌤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봤어요. 잘해. 공부 잘해. 문제도 풀 때는 잘 풀어. 질문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100점이 안 나와.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지? 눈물 나요. 눈물 납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울고 와. 50점, 60점대 친구들은요. 시험 끝나면 룰루라고 선생님 시험 끝났어요. 이러고 이때 틀렸어요. 이런데 울고 오는 친구들은 꼭 이렇게 한 문제 틀린 친구들이 울고 옵니다. 쌤 잘 알죠. 실수 또는 실력으로서 한 문제씩 꼭 틀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킬러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 한 문제 틀렸으니까 이번에 100점 받아야 돼. 이런 부담감이 꽤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아냐? 선생님이 그랬거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 그랬습니다. 부담감이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꼭 긴장을 하거나 시험장 가면은 배가 아파가지고서 신경 써가지고 막 잘 시험 집중하는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은요. 나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 경험담 위주로 선생님 말씀을 드릴게요. 경험담 위주. 이건 내 경험이야. 경험.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빠르게 3회 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수학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가장 먼저 쌤이 가장 먼저 한 거는 교과서를 무조건 3번 풀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고 했죠. 맞아.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다 풀었어. 쉬운 문제에서부터 어려운 문제를요. 3번 풀었습니다. 연습장 선생님이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선생님은 연습장에 풀다라기보다는 그냥 교과서 위에다가 그냥 다 풀고 두 번째 풀 때도 또 풀어. 세 번째 풀 거야. 왜? 내 공부니까 그 바깥쪽에 정답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안 풀고 가진 않을 겁니다. 나 스스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빠르게 3회 풀어요. 이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아니야. 이거 쌤 기억이 맞다면요. 1시간, 2시간 안에 3번 다 풉니다. 무조건 3번 푸세요. 그 이유는 뭐냐? 쌤 얘기했잖아. 언제나 교과서는 시험 문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장에서요.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 나와. 숫자 나와. 실제 나옵니다. 그럼 쌤은 속으로 얼레 하고서 문제 풀었죠.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나 이거 안 봤던 문제인데 그러면 안 돼. 이거 뭐지? 나 이거 한 번도 안 풀어봤던 문제.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배 아픈 거지. 그럼 집중 안 돼. 그런 못 봤던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의 모든 유형들을 다 습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야 100점 받는 거야. 100점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한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시험이든 100점이라는 것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 출제자 아저씨가 또는 선생님들께서 의도하는 것을 100%다 파악을 하고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잖아. 그죠? 100점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부담감을 조금은 버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는 않아. 쌤은 알아. 나 무조건 100점 받아야지 그렇게 공부를 좀 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나 100점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되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절대적으로 부담을 좀 버리셔도 괜찮아. 그래. 나 그냥 잘 보면 좋겠지만 못 보면 다음에 좀 더 잘 봐야지라는 부담감을 버리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배가 안 아프거든. 두 번째 요거예요. 요거. 많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그래. 우리 90점대 친구들은요. 쉬운 문제고 잘 풀리는 문제를 10문제, 20문제 푸는 그 시간에 어려운 문제 딱 한 문제만 풀어도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심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는요. 선생님도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강의할 때도 어려운 문제는 진짜 15분, 20분씩 나와 한 문제에. 근데 우리 친구들 스스로 문제 풀 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쌤 알아. 그래도 한 문제를 20분 걸려서 푸는 게 훨씬 더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쉬운 문제, 20문제를 20분에 걸려서 푸는 건 도움 안 됩니다. 지금 점수대에서는. 그래서 적게 풀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를 해석하고 내 거로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시험 공부하면서 푸는 문제량이 적을 거야. 당연한 이야기야. 괜찮아. 왜? 우리는 이미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거든. 실수만 안 한다면.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런 90점대 친구들은요. 생각보다 계산 실수, 연산 실수가 없습니다. 쌤은 알거든. 그래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 강의가 수학의 고수예요.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를 집을 좀 강의를 좀 해놨으니까요. 이 수학의 고수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쌤 항상 얘기해. 좀 진부한 이야기긴 한데 미안한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 접근 방법들 그런 것들을 나한테 배우고 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어렵거든.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야. 언제나 이 세상 모든 일들은 그 시작하는 그 방법을 나한테 배우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또 질문이에요. 수학의 고수 강의하면서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입니다. 다른 문제집 질문 다 해주셔도 돼요. 많은 질문을 해서 우리 친구들 질문 없게끔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분명 100점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100점이 못 나오더라도 분명 점수는 상승하고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실 겁니다. 쌤만 알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쌤과 모든 점수대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내 점수대에 맞는 그 공부 방법을 잘 필기하고 좀 기록을 좀 해놓으셔서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봐. 그럼 실제로 점수가 오르잖아. 그럼 그냥 가지 말고 선생님한테 한 번쯤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쌤이 좀 칭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응원도 한번 해드리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아. 진짜 쌤이 우리 친구들 앞에 이렇게 앉혀가지고서 같이 진짜 다가와나 간담회 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기도 해요. 내가 질문도 받고 우리 친구들 궁금해하는 것들 실시간으로 대답도 되게 많이 해주고 싶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써놨습니다. 미리 쭉 한 번 읽어보시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내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모르는 거 문제가 있어도 나 임선생님이 있으니까 언제든 나 질문할 수 있어. 나 걱정하지 않고 나 어려운 문제 다 풀어봐야지. 심한 문제 풀어봐야지. 모르는 개념 물어봐야지.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을 많이 좀 이용을 하세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많이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귀찮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어도 모두 좋겠다. 사실은 선생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좀 쌤과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쌤과 오늘 요 업클래스 강의를 좀 마치고요. 자, 쌤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 편입니다. 선생님을 믿고 함께 우리 친구들 성적 오를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공부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클래스 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사랑합니다.